저희들이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그렇게 준비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라틴어로 동물계를 파우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코나라고 부르고요. 식물계는 플로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동물은 이제 파우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요즘 젊은 사람들 감각에 맞고요. 그래서 인스파이어드하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번쩍하고 영감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가는 여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쇠빙선을 타고 남극 여행을 하고 있다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셨는데 그런 작가님 눈에도 유난히 파란 빙산을 마주치신 거예요. 턱금 펭귄입니다. 턱금 펭귄들이 마치 연미복을 입은 것처럼 또는 사제복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줄지어 서 있었대요. 그래서 마치 일이 있으시면 파란 빙산을 볼수록 오래된 빙산이라고 합니다. 때는 아우성을 치고 50도를 물고 짓는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글자로 좀. 이번 서울 전시가 프랑스 란팅 작가님이 아시아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최초의 단독전이에요. 그래서 이 전시를 위해서 세계에서 처음 공개하는 작품들이 이 작품 안에서 남극의 풍경들이 나오는데요. 남극은 당연한 얘기지만 다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서만 약간의 이렇게 그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봉우리를 이제 여러분이 해안선을 따라서 남극에 당도하셨고 모습입니다. 어린 펭귄과 이 펭귄을 돌보고 있는 공동 육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돌아가면서 아기들을 돌보는데 성체 펭귄도 이렇게 노란색이 있고요. 아기들은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이제 말하면 출근이죠.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데리러 옵니다. 데리러 오면은 얼굴로는 못 알아본다고 하고요. 그 대신 소리로 엄마랑 자식들이 이게 소통이 된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기 아기를 찾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죠. 보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자기 아기가 낮 동안 잘 있어.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한 달을 꼼짝 않고 있는다는 건 엄청난 정성인데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기고 키우고 있는 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여 있는 걸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추위를 피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펭귄만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정한 순서를 따라서이기 때문에 호주에 가까운 대륙에서는 이런 푸른 곳도 보이고 또 근처에 남극 주변에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흩어져 사는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 멋있는 사진은 해초와 여러 가지 이제 뭐 펭귄과 다른 동물들의 모습을 아주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잘 잡아낸 장면입니다. 저희 전시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동물의 눈을 바로 보거나 눈이 부각된 작품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작가님이 아이 투 아이라고 눈과 눈을 마주하고라는 짱 유지방이 많은 저지라고 합니다. 왜냐면 워낙 춥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털이 없잖아요. 다른 펭귄들처럼. 그러니까 그걸 커버해 주는 게 지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젖을 먹고 큰 이제 2달짜리입니다. 이렇게 마치 무슨 자기 자리에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딱 좌대 위에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게 알을 품는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물어봐서 자세히 제가 확인했고요. 나를 수 있는 거죠? 크면 날죠. 그럴 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약간 좀 반려가 됐거나 이러겠죠. 물고기나 플랑크톤 이런 게. 근데 이제 요즘은 안타깝게도 큰 얘기는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앙카들한테 구애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난 멋있지? 이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자기의 어떤 멋짐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랑 되게 사람이랑 비슷해요. 자기 짝을 찾으면 이 사진 보시면은 코끼리 물건 큰 물건들이었고요. 문제는 앞으로 어른이 먹으면 얘네들은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있고 그래도 이 블리자드라는 눈보라인데요. 이걸로 굉장히 엄청난 추위의 강풍이기 때문에 땡기들이 많이 죽는 데 있대. 그래서 지금 추위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다 돌아가겠는데 꼭 말란드는 애들도 있잖아요. 저렇게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저녁 빛을 받으면서 우리는 좀 따뜻한 다시 아프리카와 열대로 내용들을 좀 본능적으로 담게 됐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는 작가님이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담은 있고요. 영상이 3개가 있어요. 밑에 층에도 더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게 20분 정도 되는 건데 여기에 작가님이 저희 작품과 전생에 정말 잘 담겨있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시실 쪽인데 아프리카 오파방하고 데이터 삼각주에서 운송해서 나왔거든요. 지금은 드론으로 다 공중사진을 찍기 때문에 저렇게 고생스러울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저렇게 높은 막루를 짓고 저 안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막 몇 달씩 계속 계시면서 뭐 새도 찍고 이러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밑에 사진은 이제 그 부인이신데요. 크리스 엑스트럼이라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편집자셨다가 작업하다 만나셔가지고 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이제 그 부인의 작품입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그때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요. 저 하나의 작품을 7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원 작품이 바로 뒤에 보이는 저 정글을 흐르는 강이라는 작가님의 대표작 중에 대표작입니다. 들어가서 일단 나중에 자세히 보시겠지만 열대로 들어갑니다. 열대의 우림이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열대 트로픽이라고 하는 거는 적도를 중심으로 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미부터 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까지 다 포함해서 적도 근처에 열대들이 이런 음악을 만드셨는데 자연에 있는 모든 소리를 채취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시랑 딱 맞는 거여서 저희가 요청드렸고 함께 수락해 주셔서 재능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빛이 폭발하고 폭죽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강렬한 색들이 이 섹션 정글에서는 잘 드러나는 세구나 싶은데 이 작품이 보여주는 어떤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 생태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그냥 설명이 필요 없게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저도 이 전시를 굉장히 오래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근데 초반에는 그냥 저는 8m니까 사실 저 정도밖에 얼마 안 건데 어떠웠던 수준인데요. 무서운 건지 알지만 사실은 모든 민수가 사람 빼고는요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건드리지 않은 공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사람마다 우리는 뭐든지 보면 축적을 하잖아요. 내가 불러도 뭐가 더 저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딱 배고플 때만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주었다가 먹진 않는데요. 뭔지 모르지만 나 찍는 작가구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로 계속 이렇게 간을 봅니다. 이거 나무까지 꽉 잡고 무서워서 저기 밖에 영상으로 나오는데 엄청 재밌어요. 네. 안경을 쓰면서 범까지 하면 범까지 네, 고양이과 고양이과예요? 네. 여기까지는 정글 섹션. 정글 섹션, 아프리카 섹션. 가까이 가서 봐야 퉁퉁 들어가 보셨더니 수련인데 물 밖에는 안 나오고요. 물 안에 있는 겁니다. 아까 저기 밖에서 왜 물속에 있는 보셨죠? 그때 찍으신 겁니다. 작가님이 이런 걸 찍으실 때는 물론 수련이 아름답고 당연히 아름답기 때문에 찍으셨겠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피 인터넷판으로 발표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막 100만 조회수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거 찍은 사진이라고 하십니까? 저 아침에가 비치는 모습을 그대로 찍은 겁니다. 밑에는 원래 강을 흐르던 곳인데 그래가지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두 작품은요 작가님 원래 칼라 작품인데 작가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뭐 조심해야 돼. 보면 땅에 불을 파시고 들어가셔서 딱 카메라를 내놓고 찍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밑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코끼리가 작가님은 저기 계속 걸어와서 이 죽었구나 했대요. 코끼리는 공격적인지 아니고 워낙 무거워서 발치면 그냥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 돌아가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코앞에서 찍으실 수 있었다고. 다 첫방으로 자기들이 먹을 거 위험한 걸 다 분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위험함이 느껴지면은 근데 뭐 다른 건요. 나가 엄마가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스티븐이라고 하는데 여기 영어 CR 뭐 A 이렇게 있거든요. 동물 영어 거의 모든 나누시네요. 그래서 궁금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8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멸종된 것도 있고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멸종된 동식물이 우리 시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시야 굉장히 위험한 단계예요. 거의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 얼룩말이 가만히 있냐면 얼룩말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시돋친 풀들을 잘 먹을 수 있게 치관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과학적인 용어로는 공진화라고 하는데요. 서로 진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요. 근데 그냥 보기에는 예쁩니다. 방어 없이 저런 메뉴를 찍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데 잘 찍었을 뿐더러 가까이서 보면 불안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도 좋아하시고 사진 찍는 분들이 좋아하시고 푸른 밤이 이래서 나왔나 싶기도 합니다. 곤충들을 저기 손으로 잡은 곤충의 움직임을 잡은 사진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식물입니다. 무슨 식물일까요? 아프리카에 자라는 식물. 이집트 여행하면 파피루스 이렇게 하고 간역을 하고 많이 팔잖아요. 이게 바로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가 뜯기지는 갈대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의 뿌리가 이렇게 물에 어른거리는 모습을 찍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마침 이렇게 칼락칼락이 잡혔는가 봐요. 이게 이제 종이로도 쓰이지만 물을 정화한다고 합니다. 파피루스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초록은 지금 연잎. 이게 맛있다. 작가님도 너무 강조해서 리가 여기가 어쩌면 좋아. 보르네오 북부의 엄청난 정글이래요. 사람도 거의 없는 곳인데 이런 데서도 뭔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좀 마음이 아팠다. 정말 우리가 평소에 쉽게 갈 수 없는 굉장히 먼 곳들의 자연과 동물들을 내려가면서 보는 지구의 모습,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 패턴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세계 어떤 엄청난 디자이너가 해도 이렇게 쉽게 나올까 싶기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지구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미국에 더 사진은 유타 사막? 멀리서 그러니까 높은 데서 보는 멀리서 보는 되게 그 큰 지구의 모습 그리고 저쪽에 내장품은 아주 코를 바꿔보는 아주 마이크로한 어떤 그런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고 이 공간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도자다의 건물은 이 노출 콘크리트가 특징이에요. 안팎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데 작품을 걸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이 흰 벽을 다 댔어요. 저기다가 직접 작품 걸기가 걸 수는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흰 벽을 대도 그 위에 작품을 그래서 여기서 지금도 보이는데 남산과 남산 타워가 보입니다. 이 컨텐츠 제가 들어 올릴 수는 없는데 이따가 나중에 차분히 보시면 별 모양의 그 사구가 있대요. 거기를 찍으신 겁니다. 별 모양의 사구. 지금 우리가 하나의 강철을 풀게 되죠. 이 삼각지에 이게 수련이 물속 수련이겠죠. 수련이 만약 막 차고 살면 안에서 막 썩어요. 근데 하마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길을 내줍니다. 그건 식물도 좋고 하마도 좋고 하마들은 여기 다니는 길 이유가 자기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도 이쪽으로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먹고 싶은 걸 먹고 이 식물들에게는 뭔가 좀 이제 숨통을 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좋은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보여주고 저쪽에서 아까 볼 때 이거는 얼룩말이 다녔던 궤적입니다. 완전히 현대 회화 같은 거. 수련? 이건 어디? 얼음입니다. 얼음에 일렁이도 물결 잡힌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얼음이고요. 여기는 물입니다. 물의 표면에 포착한 거고요. 캘리포니아가 지금은 자연이 굉장히 잘 복원이 되어 있는데 애초에는 황금 개척 시대에 황금캐를 다 몰려갔었잖아요. 골드러 시대에 워낙 화학이 많이 있었대요. 그냥 뭐 한강 폭발해서 뭔가 폭발을 얘기하지. 다 복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복원이 되어
그래서 그 파바의 레드 숲에 대한 어떤